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2022년에는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대책들이 지금 먹히질 않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말짱 도루묵인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동산 대책을 거의 지금 원위치시키고 있어요. 원위치시키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그 대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입니다.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했죠.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좀 높지만 대출이 예전에 안 됐던 부분들도 대출을 완화해서 대출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재건축에서 가장 어려웠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50%를 문재인 정부 때는 주다 보니까 어지간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포션을 거의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 분야에 대한 포션을 높여가지고 안전진단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그동안 매겼습니다.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조정이면 12%, 8%, 12% 엄청난 취득세를 중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를 시켜놨고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이래가지고 2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는 중과를 매겼습니다. 기본 세율에 20에서 30% 중과세율을 매겼는데 그 중과세율을 내년 5월 29일까지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더 연장한다. 2024년 5월 달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하고 경기도, 광명, 하남, 성남시, 수정, 분당 거기만 빼놓고 대부분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부동산 대책을 했으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하락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락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락률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하락률이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책이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대책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은 심리로 되게 좌지우지를 합니다. 이것도 주식과 비슷해요. 부동산도 주식과 비슷해서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잡죠. 분위기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 증권가에서 뭐가 있습니다. 찌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지만 그런 찌라시들이 막 돕니다. 대주주가 얼마를 팔았다는 등, 장외에서 얼마를 팔았다는 등 이런 소리를 떨어지는 주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소문을 냅니다. 반대로 주가를 올릴 때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했는데 제약회사인데 임상을 2상을 통과했다, 3상을 통과했다 막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찌라시가 돕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그거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요.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집값이 떨어진대. 어디는 얼마나 떨어졌대. 송도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 이거죠. 집값이 지금 100% 떨어져야 되나요? 100% 떨어지면 빵인데? 영원인데? 부동산이 영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어디까지일까요? 한 70%? 고점 대비 한 70%는 떨어져야 이제는 내가 살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올라서 5억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3억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저희 그 고객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까지만 떨어지면 나는 살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나왔습니다. 급매죠, 한마디로. 급매물이 나와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구매할까요? 안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 가격이 도달하면 사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가격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을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면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구매를 안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산다고 했다가 3억이 되면 그분이 살까요? 사실까요? 안 살걸요. 3억이 돼도 안 살 거예요. 왜냐?
3억 5천이 3억까지 내려왔네? 그러면은 3억이 또 떨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못 삽니다. 그분은 집을 영원히 못 삽니다.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반등을 해서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분이 살까요? 안 삽니다. 떨어질까봐. 잠깐 올라가다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이게 2번, 3번 보다가 그때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부동산 저가에서 절대 못 삽니다. 주식도 세력 말고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 말고는 저가에서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저가에서 못 삽니다. 70%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70%에 못 삽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남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돈을 버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 다 반토막 났어요. 30%, 40%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지금 이 현 정부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놔도 지금 말짱 도루묵인 이유가 그러한 심리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심리가 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선뜻 내가 사면 바보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샀니? 너 바보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내 결정에 사는 거지. 그 결정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눈치 보고 투자한 사람 치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개 내놨지만 말짱 도루묵인 이유,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는 바로 심리입니다. 부동산 심리가 아직까지 하락이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율이 높다 그래도 부동산 대출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금리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락 국면이다 보니까 금리가 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